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호남대학교 김기태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이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장의 사과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의원께서는 이번 광주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광주시 공직자들은 오로지 시민들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측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광주시장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이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구무원일 따름이죠. 그러나 광주시청 공무원들께는 너무 실망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특별히 이번 사안이 어떤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특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지 국가기관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일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나 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뿐만 아니라 이 용역업체에다 대가를 주고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하고 또 민주당 내 경선에 대비해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나 검찰에서는 선거 개입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강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한 일이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조직의 장은 조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고 도덕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강 시장은 더구나 광주시 행정의 수장이고 이번 강권 선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시장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측근들이 벌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께서 시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강우태 시장이 어제 선거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을 하고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무를 즉시 이제 정지받게 되는데 그러면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임명한 광주시의 최초 개방형 대변인을 포함해서 전현직 공무원 2사람이 구속되고 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정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께서 시청 공직자들이 동요되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독이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 전에 뛰어드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은 약간은 무책임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의원께서는 자주 정의로운 광주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 개입 문제 등등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런 정의로운 광주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지요? 어떠십니까, 이 의견이?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강권 선거는 문제가 있다고 다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또 하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자칫 지역민들이 신당에 대한 이미지 또는 신당 새정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또 염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공격입니다. 통상 관권 선거는 정부 여당이나 그 후보자들이 하는 것이라서 야당이 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이런 관권 선거가 일어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재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 당의 관권 선거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새정치를 비판하는 사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번 그 대변인 구속 등과 관련해서 성명 같은 것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일체 비판도 자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이제 질의응답이 제가 최초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걱정입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이쪽 광주시장 구도가 경선이 곧 당선이다.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광주시장 경선 규칙에 출마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겠고요. 이 의원께서 가장 바람직한 광주시장 공천 방법, 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민 여론조사가 동원선거나 조직선거를 차단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시장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저는 시민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으로 인해서 광주에서 신당의 독점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통합 신당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경선에서마저 시민 참여가 배제돼 버리면 광주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통합 신당이 뽑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동원선거나 조직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론조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수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조직이 동원되고 그리고 돈 선거로 흘러가서 경선이 부패하거나 아름답지 못하게 끝날 소지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죠. 네. 다만 이제 시민 여론조사가 애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늘리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간을 복수로 선정하면 저는 동원선거나 조직선거 폐해 없이 시민들이 광주시장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조사 방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완전한 의미의 시민 여론조사가 좋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 광주시장 전략 공천설 문제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공천은 당에서 이제 특정인을 시장 후보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뜻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무시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략 공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김한길 대표께서 광주는 경선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에 한 정당성을 말하는 분들은 주로 안철수 신당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5대5 통합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그래도 그쪽 분들의 후보가 몇 사람 당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당 과정까지는 모든 논의나 구성의 주체가 5대5로 돼야지만 하겠지만 일단 창당이 되면 이제 하나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처럼 모두를 흡수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야지 창당 이후에까지 계속 5대5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개파가 형성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선언했던 초기에 비해서 약간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통합은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합처럼 몸집만 키우고 무슨 자기 식구 챙긴다든지 계파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면 이런 통합은 가뭄에 지나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반짝이는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고 그 통합신당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용해야지 지지율이 계속 견인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합에 따른 그 호의적인 시선이 금방 싸늘한 시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와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것이 이 공천혁명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